안녕하십니까. 해암사지 석조불성과 원명대 조각의 비교 연구를 발표할 김경미입니다. 이 양주 해암사지는 현재 고고학적 유적지로서 조선 초대표적인 왕실 원당 사찰입니다. 양주 해암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석조불상편 총 26점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불상 22점, 보살상 1점, 대자 석점 등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양주 해암사지 출토 석조불상의 양식을 토대로 해서 이 원명 조각과의 비교 연구 그리고 조성 시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암사 개창은 고려 기록을 통해서 동국 여지승남이라든지 온중국사 탑비 그리고 천보산 해암사 수조기에서 앞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해암사지의 기록은 태조 이성계의 왕사인 무학이 주석하면서 왕실의 원당 사찰로서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의 개혁가였던 삼화상인 무학치공 나옹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널리 신앙되는 대표적인 승려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양주 해암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암사에서 지원된 왕실의 대규모 후원은 여러 사로 기록에서 확인되며 1565년 문정왕후 사후 급속하게 쇠약한 해암사지의 폐사 시기는 1566년에서 1595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암사지에 관련된 중창불사 관련 유물들입니다. 청동금탁이라든지 효령대군과 관련된 수막새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문정왕후의 사백탱 조성 시기에 불화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불상의 현황과 양식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불상은 불상 22점, 보살상 1점, 대자 석점인데 이 중에서 주로 양식 분석이 가능한 불상머리와 차기, 수인, 대자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석조 재료의 특성상 내구성이 강해서 특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이들 불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석조불상 1은 해암사지 건물지 7, 8단지, 나한전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래는 세 부분으로 깨진 상태로 출토된 것을 적합한 것입니다. 가름한 얼굴형의 이목구비는 작지만 콧방울이 뚜렷하게 표현되었고 귀 부분은 적당한 크기이며 목의 삼도 부분에서 파손되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발로 머리의 6개까지의 나발단은 7단이며 6개 부분은 3단의 나발단이 보입니다. 정수리에서 기밑머리까지 직선에 가까운 경사를 보여주는 중앙에 뚜렷하게 높은 육계가 솟아있으며 육계 정상에는 정상계들을 꽂았던 원형홈이 있습니다. 석조불상편 2는 역시 해암사지 8단지 나한전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정상계주와 목 아래 부분은 훼손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나발이 없는 민머리형이며 머리 위에 육계 부분 가운데 둥근 홈이 파여 있습니다. 가름한 얼굴의 눈썹 그리고 눈, 귀의 모습들은 석조불상 1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두 점의 석조불상 머리는 머리 위로 높은 육계와 정상계주가 있었던 둥근 홈을 가지고 있는데 육계 부분만 출토된 잔편도 있으므로 당시 해암사지 석조불상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육계는 정상계주 최고 신성함을 담은 부처의 요체로서 이것에 관한 설명들이 여러 경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계주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문경대승사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에서 복자물로 출토된 아미타 삼존 다란이는 대독 5년에 정승설이 인출했다고는 간기가 했습니다. 복장물로 나온 아미타 삼존 다란이는 중앙에 부처의 정수리에 솟아있는 육계를 의미하며 부처의 지혜를 상징한 것으로 이해되는 불정신주 도상을 표현했고 불정신주 옆으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는 강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정심주 도상 형식은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수막세에도 확인되며 불정심주의 의미는 서산문수사 금동 아미타열의 자상의 복정물로 나온 1287년에 대화수격에서 보주형 도상을 설명하는 글에서 확인됩니다. 불정심의는 현세의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후세의 극락 정토에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영험함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암사지 출토의 수막세의 도상은 남은 승련사 마의 불정심주, 그리고 해암사지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 영암 도합사에서 출토된 불정심인 수막세 등을 볼 때 조선전기에 널리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또한 합천의 인사 원당한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에서 복장물로 나온 성불수구 대다량이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 불상은 영주 흑석사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이나 천주사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같이 기년작이 있는 작품과 연관성이 보이므로 15세기 작품으로 현재 비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주 해암사지 석조불상의 차기를 살펴본다면 석조불상 5에서 얼굴, 상체, 하체가 각각 따로 출토된 것을 교합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의 머리와 상체 왼편 일부만 있는 형태로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나발 형태와 얼굴 상어, 턱에 있는 한 줄의 턱선으로 볼 때 석조불상 머리편 일과 같은 모습으로 높은 육괴와 정상계주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상판의 뒷부분에서 두터운 대잇자락이 목 뒤로 넘어가므로 변형된 편단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석조불상판 4는 왼쪽 어깨 부분에서 대자 부분까지 남아있고 오른쪽 뒷부분은 파손된 형태입니다. 왼손도 훼손되어 수인을 알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 위로 올린 길상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옷주름의 형태로 봐 편단 우견으로 보이며 엠팔테이의 오메가형 옷주름과 대자 위로 늘어진 주름은 매우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상체 부분만 출토된 석조불상 5는 목에 뚜렷한 삼도가 있으며 대의를 걸친 통견이와 승각기 일부가 보이며 왼팔로 넘겨진 대잇자락과 오메가형 옷주름 등이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조불상 6은 석조불상 6은 왼쪽 옷깃의 반전 옷주름 형식들을 통해서 다른 차기법과 독특한 차별화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암사지 석조불상의 형식에서는 정상계주 편단우경과 통견이의 두터운 법위와 함께 왼쪽 어깨에서 오메가형의 옷주름 그리고 왼쪽 옷깃의 접힘 옷자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월선초 조각 양식의 특징으로 기정되기도 하지만 앞서 불정심추 형태나 기념작에서 정상 시기가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조선 초우 조각 정기라든지 이 시기의 조각과 더욱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계주가 보이는 영주 흑석사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과 천주사 목자 아미타열의 자상, 경주 악룡사원 목자 아미타 불자상은 조선전기 조각 양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상계주 오메가형 옷주름, 왼쪽 옷깃선의 접힘 옷자람 형식 등에서 해암사지 석조불상편과 매우 비슷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계주와 오메가형 옷주름과 함께 석조불상편 6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왼쪽 옷깃의 접힘 형식까지도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이들 불상조각의 선정에 든 명상에 잠긴 모습의 정상계주를 한 형식은 비록 석조와 목조라는 차이는 있지만 매우 유사한 조선 초우 조각 양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상에서 살펴본 머리 형식은 머리 식작선에서 머리에 육개까지의 나발단이 14세기에 조성된 문경 대승자상과 같은 단이며 육개 이의 나발단은 세 단으로 오히려 조선 시기에 조성되는 영주 흑석사나 천주사의 상들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금속으로 조성된 다른 조선 전기상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같은 시기 작품이라도 목조 조각과 더욱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정상계주를 한 조각이라든지 법의를 통해서 양주 해암사지 출토 불상의 전명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수인이 있는 해암사지 석조불상은 두 점의 선정인 상과 한 점의 선정인 위에 둥근 보주를 올린 상으로 확인됩니다. 선정인을 한 석조불상 7은 불상 몸체 부분으로 드러난 오른손 팔목 위로 옷주름선이 보이므로 통견의 차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길상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석조불상편 8은 몸체 일부로 상체 일부와 하체의 왼쪽 부분이 없지만 통견의 선정인을 하고 역시 길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인은 손등이 정면을 보이는 형태로 왼손이 오른손 위에 포개어 있으며 같은 길상자임에도 발목 부분에서 옷주름선은 다른 형식으로 매우 넓게 펼쳐진 오메가 옷주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조불상편 9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위에 둥근 보주를 올리고 있는 손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주 해암사지의 불상은 조선 정기 왕실 발원 불사에서 조성된 불상 종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조선 정기에 가장 많은 왕실 발원 불사에서 약사, 미륵, 아미타, 문수, 석가, 보현, 관음, 지장, 16나한과 같은 다양한 존상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존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 양주 해암사지 불상 존상도 15세기 왕실 발원 불상의 존상과 유사함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석조 불상편으로 존상 범위를 광범위하게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정인은 부처의 명상과 관계된 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작부터 나타나며 고려시대 제작된 통영 안정사 근동열애자상, 개심사 근동열애자상 등에서 통견의 선정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사 불상은 바닥면에 미륵불로 표현되어 있고 고려 말의 선정인 불상들은 두 손의 손끝을 겹치고 있는 형식으로 나란히 두 손을 포갠 형식의 해암사지 석조 불상과는 다르며 가는 보살상에도 이러한 수인을 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존명을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불상편의 출토지가 나한천지와 승당지 근처이므로 나한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주를 올린 산은 그 약사 미륵불 치성강열애가 대체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조선정기에 조성된 석조 약사열애 자상은 거제 개포리 약사열애 자상이나 고향 상은사의 석조 약사열애 자상에서 보듯이 보통 항마인을 하고 보주를 올리는 형식이며 해암사지 석조불상과 같은 두 손을 모으고 보주를 올린 약사열애상은 흥천사 약사열애상과 같이 조선 후기에 복정물로 확인되는 상입니다. 그러나 조선 정기로 추정되는 서울 호합사 석조 약사열애 자상의 경우와 매우 유사점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보주나 연봉오래를 들고 있는 존상은 미륵부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 정기 의빈 권씨 원단인 보령 금강암에서 제작 봉안된 석조 미륵보살 자상의 경우 연꽃 봉오리를 한 용화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명문 기록으로 봤을 때 미륵불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암사에서 출토된 보주를 선 석조불상의 전명은 약사열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암사지 석조 출토의 석조 대자는 악년과 복년이 맞붙은 형태의 대자입니다. 이러한 대자 형식은 금강산 향로봉 출토의 금동 아미타 삼존불 자상이나 통도사 안제 아미타 삼존불 자상 또는 순천 매곡동 3층 석탑 출토의 선불상에서 확인되는 이중 연판 대자 형식입니다. 이것들의 조성 시기가 15세기이므로 해암사지의 석조 대자 역시 15세기 인근으로 비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암사지 석조보살상이 지닌 형식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조선정기 조각과 운명대 조각을 비교하여 고찰하겠습니다. 양주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석조불상 편들은 분명 조선정기 불상 양식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형식은 대체로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그 형식을 운명조각과 비교하여 찾고자 합니다. 해암사지 석조불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은 온대의 석가열의 상이라든지 온명영락계 약사불 자상 등에서 보이는 온명대 조각 형식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에서 한족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전 불교 양식과 달리 장정 불교 양식으로 분류되는 티베트 불교 조각 양식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의 초기 형식은 오늘날 티베트 자치구에 속해 있는 토본 시기에 제작된 조각에서 시온 양식을 볼 수 있으며 상해 박물관에 조성된 대륙국 성명 2년에 제작된 대일열의 자상에서 현재 중국 내륙에서 가장 주목되는 정상계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상에서 정상계주 표현에도 편단우견, 왼쪽 옷깃의 반전 옷주름, 항만 촉지인 등이 명영락기를 비롯한 조선 전반기 불상 형식의 연원이라 할 만큼 비슷한 형태적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상의 형식은 운남 대리의 천수탑에서 출토된 대리 지역의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불상들이 조성된 대리국은 중국 남쪽 지역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송과 동남아시아의 티베트 문화가 모이는 입지 특성을 지닌 조형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티베트계 조각 양식은 명영종 무종의 시기에 친티베트 불교 정책을 쓰면서 크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티베트 불교가 중국 내륙에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원대부터입니다. 원대 궁정 물품 조성 기록인 원대 하소기에는 다양한 형식의 티베트 불교 조상을 조성하거나 납품받은 기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대 오용감의 불상 제작을 기록한 작중지에서도 티베트의 불상이 공양되어서 궁중 안에 봉안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티베트계 조각 양식이 명원대 왕실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은 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암사지 축토의 석조 불상은 형식이 유사한 원대 조각 중에서는 항주 비례봉 조각과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주는 남송 수도로 온 왕실이 불교를 통해 이 지역 한족과의 융합을 꾀하면서 발전한 불교 석각이 있습니다. 이곳은 13세기 온 조각 양식을 보여주며 항주 부송사 3세불의 조성식인 14세기경을 전후해서 이른 상들은 해암사상과 머리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얇은 옷주름 등은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해암사지의 두터운 차기법은 전통적인 티베트계 원대불상의 밀착형 차기법보다는 중국 전통 불교 차기법이라 할 수 있는 명대 조각과의 친연성이 큽니다. 가령 티베트 불교 미술 양식인 원대의 차기법이 점차 두터운 명대 차기법으로 변화하는 한쪽 전통 불교 조각 형태를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터운 차기법의 불상 조각 양식은 명대 영선 조각이라고 형식화되면서 이런 것은 왕실 중심으로 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암사지 속조 불상의 6개 형식, 두터운 차기와 옷주름석은 15세기 영락 삼덕 연간 이후 명왕실의 조각 양식과 친연성이 큽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암사지 속조 불상의 도상의와 조성 시기를 살펴본다면 이와 같은 티베트계 양식은 중국에서 황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밀접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조선에도 자연스럽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조선 전기는 조선왕조 실록을 비롯한 사료에서 명예사신과 불교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암사 중창불사는 명나라 영락 삼덕 연간에 유행하는 불교 양식이 발전하는 시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배경으로 해암사의 불교 미술이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으며 명나라 영선조각 양식을 반영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의 세종 13년 1431년에 명나라 사신 장정안이 가지고 온 반야심경, 금강경, 아미타경과 가능경 세 권을 해암사에 보내서 간직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암사에 전해진 경전에는 사경 변상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나라 사신 장정안이 가져온 경전 사경을 통해 유행 도상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당대의 조상의 특징들은 명대 영락 삼덕 연간에 발견된 같은 시기의 대수구 다란이 신주 경변상이라든지 1417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제불 명칭 가곡 등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경변상에 나타나는 머리형, 차기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상자, 대자 아래로 펼쳐져 있는 옷주름선 등이 해암사지 석조 불상 원편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417년에 들어왔던 제불 명칭 가곡에 대해서 명사신에게서 들어온 이 책을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존숭해야 하며 승려들로 하여금 애우게 하라는 언급 등을 통해서 경변상이 15세기 전반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주 해암사지에서 나타나는 석조불상은 비록 편에 불과하고 작은 수량이지만 정상계주 왼쪽에 어깨의 오메가형 대이 옷주름 등은 15세기 조성된 왕실 반원불상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가장 유행하는 새로운 양식을 반영한 조각으로 왕실 반원불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주 흑석사의 목조 아미타열의 자상의 복장기와 경주 앙룡사원 목조 아미타 불상의 복장기에서는 이들이 각각의 당대의 대군과 공주 등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불상 조성에 발언했던 효령대군은 해암사를 1434년, 1436년에 중창하면서 발행했던 수막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자신의 원찰로 삼았고 또한 의숙공주 역시 해암사의 중창을 도운 이후 원당으로 삼고 수륙제를 설행하고 있는 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실 대표적인 원당 사찰이었던 해암사의 조각 양식 역시 이들의 조성 불사와 연관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암사는 명종실록에 언급된 태종대왕의 능침 사찰이며 해암사가 모든 능의 기신제를 설행하는 조선초 대표적인 왕실 원당 사찰로서 왕실이라는 든든한 후원 세력을 바탕으로 당시에 유행하는 불교 미술의 형식을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양주 해암사지의 석조불상이 지닌 의미를 평가하자면 양주 해암사지 석조불상의 형식은 머리 부분의 정상계조, 가름한 얼굴형, 그리고 차기와 두터운 대입법, 그리고 옷주름 등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조선전기 왕실 발원 조각 양식과 매우 유사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초 왕실의 대표적인 원당 사찰로서 왕실 발원 불상과의 연관성이 크며 이 형식은 원명대에 왕실에서 성행하고 조성했던 티베트계 조각 양식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15세기 이후 작과 친연성이 크므로 이것은 효령대군의 중창불사 시기인 15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5세기 중반 전후를 조성되었던 석조불상들을 통해서 해암사지의 석조불상 가치를 생각해 보자면 15세기 전후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유교가 충돌하는 사회 배경에서 조선과 명황실의 보편적인 불교 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양식의 수용을 통해서 공통 가치를 교환하고 있으며 조화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 석조불상의 형태와 디자인은 조선 왕실 원당 사찰의 조형성을 반영한 진정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는 고고학적 유적지이지만 석불 조상을 통해서 조선 왕실의 영적인 정체성의 원리를 담은 대표적인 왕실 원당 사찰의 특별한 사례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